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가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키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분석해줄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이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가족펀드 의혹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촌 조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고요. 어제 밤샘 조사를 받았다는데 관련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 그 사모펀드 관련해갖고 핵심적으로 주범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촌 네. 조카가 필리핀, 베트남, 괌 이런 등으로 이 해외 도피 중이었는데 네. 어젯밤 갑자기 인천 귀국을 해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검찰은 그래서 신병을 확보하고 밤샘 조사까지 하면서 네. 조사를 했는데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네. 그동안 의혹이 되고 있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어디까지 관련돼 있었던지,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이 건을 알고 있는지 이런 건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사이에 보면은 그 조모 씨와 그다음에 그 웰스 CNT의 최모 대표가 네. 있었던 녹취록도 있었고 정 교수가 갖고 있었던 그 PC 하드들도 검찰이 이제 앞서서 분석을 했으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이 공항당국의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긴급 체포했다. 뭔가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진 듯한 그런 인상이네요, 강선우 대변인. 네, 근데 검찰이 물밑에서 계속해서 이제 네. 사전 압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네.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입국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앞서서 이제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그 발부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각됐죠. 네, 그러면서 이유가 주범이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촌 조카 입장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그렇군요. 거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다들 이제 각자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인은 되게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런 아하.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뭔가 조국 장관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입국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좀 살려고 그렇게 입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급작스레 귀국한 느낌이 드는데 자, 검찰에서는 정확한 귀국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귀국한 건 아니냐 이런 그런 어떤 관측들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당시로서는 후보자죠. 후보자 상태에서 오촌 조카의 신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그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촌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촌 조카와 전화를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를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 말대로 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연락을 하지는 않았겠죠.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오촌 조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뜻을 헤아렸는지 자진해서 귀국한 듯 모였습니다. 일단은 자진 귀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에서 이제 인터넷 전화를 통해 가지고 네.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 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검찰에서 수사관들을 파견을 해서 체포 형태를 거기서 체포해서 돌아온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형식적으로는 자진 귀국인데 그 경위나 어떤 그 물밑에 있는 검찰의 노력들을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 보면 혼자 나간 게 아니거든요. 아하. 가족들 같이 나갔다고. 가족과? 네. 가족들과 혼자 사실은 해외 경험을 많지 않아서 혼자 외국에서 도망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엄청난 재력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가족들과 같이 동남아 가서 필리핀 갔다가 베트남 이동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본인도 더 못 버틸 바에야 빨리 들어와서 본인과 관계된 걸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죠. 가족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자진 귀국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알 수가 없죠. 저희 어떤 검찰과의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키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오촌 조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 해명을 듣고 실제로 이런 관계인지 또 복잡한 관계인지 그 부분을 한번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입니다.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그런 사이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뭔가 이번 사모펀드 투자에 관련해서 어떤 핵심적인 연결고리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밤새 이루어졌을 첫 조사 내용 어떤 거였을까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업체의 대표들이 한번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내용과 그다음에 녹취록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거에 대한 것을 조카가 전부 다 설계를 하고 상황을 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소됐던 두 업체의 대표들과 대질신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정말 본인이 한 것이냐, 그리고 이 말들의 내용, 앞서 나온 녹취에 나온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추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국 장관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통화 녹취록이 사실은 공개가 된 적이 있죠. 그 녹취록에 따르면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 사실이 공개될 경우에 조국 장관이 낙마하고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방금 김상현 평론가는 조국의 오촌 조카가 사실 모든 걸 다 알아서 한 거고 조국 장관은 그냥 돈만 이렇게 출자를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정도고 그것도 부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 오촌 조카는 굉장히 조국 장관의 어떤 운명, 그다음에 법무장관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쪽에 진실이 가까울까요? 글쎄 이제 검찰 수사 통해서 이제 모든 게 나오겠습니다만은 녹취록상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다음에 조국 후보가 낙마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자금의 출처를 흐리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검찰 수사의 관건은 과연 지금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던 이 코리아 이 사모펀드의 자금 흐름과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제 법인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거기에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어디까지 알았느냐, 그리고 만약 정 교수가 알고 있었다면은 이게 조국 장관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자택의 PC도 제출을 안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연구실 PC도 제출을 안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을 도와주고 있었던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과장을 통해서, WFM이나 회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코링크 PE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물어본 듯한 걸로 좀 추정을 해본다면, 정경심 교수는 전체적인 그림, 이 오촌 조카가 그려놨던 여러 가지 펀드에 대한 그림을 대강은 좀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그 관건은 그럼 이게 조국 장관까지 넘어가서 알고 있었느냐, 이거를 전 검찰이 확인해내는 게 중요한 수사의 대목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밤샘 조사를 하고요.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간 뒤에 오늘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이 전해오고 있는데, 강선우 부대변인. 결국 입증 책임은 죄가 있다는 입증을 할 책임은 검찰 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이 오촌 조카와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부인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요, 검찰로서는. 그렇죠. 모을 수 있는 증거, 그 다음에 정황 증거, 진술 이런 걸 다 모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녹취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촌 조카가 마치 이제 조국 장관 가족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미리 의논을 한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저게 이제 맥락 없이 나오다 보니까 앞뒤 맥락도 물론 따져봐야겠지만 다른 맥락이 있군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저 코트만 놓고 봐도 저는 네. 이 오촌 조카가 정말 실제로 조국 장관 측과 저렇게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인지 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좀 회유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그런 뭐 행동들을 하게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의 어떤 지위나 뭐 그런 걸 빌려서 그러니까 네. 본인이 좀 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권위를 실는 것인지는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진술만으로 네. 조국 장관이 이미 오촌 조카와 서로 의논을 했고 관여가 돼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검찰 외에서 뭐 왈가왈부 해봐야 뭐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각각의 새로 설립되는 회사들 그리고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의 네. 시기들을 보면 시기요? 네. 아주 교묘하게 공공의 영역 부분과 연동돼서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의 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와 회사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IFM의 설립 시기를 보면은 2017년 6월인데요. 2017년 6월. 예. 네. 문재인 정부 7월에 친환경 미래 에너지 육성 방안이 발표되기 한 달 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코링크 P에서 웰스 CNT, 익성, IFM으로 넘어가는 자금의 흐름. 그다음 코링크에서 WFM으로 돈이 넘어갔다가 웰스 CNT나 IFM으로 돈이 투자되는 시기. 이게 관계된 회사들이 시기별로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들어간다. 이런 거는 정황상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간다. 뭔가 한 사람이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춰서 돈을 굴렸다. 그렇죠. 이런 뜻을 얘기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공공 부분의 영역도 같이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공공 부분의 부분을 누군가 아는 사람과 일정 부분의 상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아니면 자신들이 굉장히 잘 스터디를 잘해서 정부가 돌아가는 걸 예민하게 보면서 이거를 맞춰가지고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쉽게 보면은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우회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작전을 통해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네. 껍데기 회사로만은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껍데기 회사가 뭔가 프로그램을 갖췄을 때 그 프로그램을 그 뒷받침하는 공시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 네. 뭐 그냥 스터디 차원에서 했다면 굉장히 훌륭한 그 펀드. 뭔가 수상하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오촌 조카로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직교육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자, 저게 어떤 걸까요? 이미 이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내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건지, 네.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들어온 건지, 어떻게 그러니까 핵심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글쎄 뭐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들어오면 검찰은 좋은 거고. 좋은 거고요. 네. 그다음 그게 아니라 내 선에서 마무리 지고 내가 속된 말을 다 덮었으면 돼. 네. 저 더 윗선은 안 올라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다면 검찰은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건 뭐 수사 결과 보시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포자기 심정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중앙지검 들어갈 때는 내가 잘 진술하면 뭐 이 사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내 선에서 끊고 더 위로는 안 올라갈 자신이 있어. 이러고 이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대한민국 검찰은 바보가 아니죠. 특수검사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이것도 제시하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증거들의 방 나오면 거기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아니 최순실 씨는 들어올 때 무슨 자기가 들어오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자기가 다 그렇게 될 거 알고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오지? 계속 도망다니지? 그러니까 그때도 본인 입장에서 본인 선에서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나와 있는 증거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면 뭐 어제 오늘 지금 뭐 그 조모 씨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특히 이제 조국 장관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와의 어떤 연락이라든지 사전에 어떤 교감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나와 있는 한투에 있는 그 김 팀장인가요? 네. 그 사람의 어떤 증언,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조 씨가
끝까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장관 측과 조국 장관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정경심 교수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어쨌든 긴급 체포 상태로 지금 체포 상태이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혐의가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까지는 어떤 검찰의 액션, 영장 청구할지 여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가족펀드에 돈을 굴리는 코링크가 투자한 그 회사가 주목되는데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이게 투자금을 긴급히 회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이게 재밌어요. 이게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이 네티즌들 사진을 통해서 일부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버닝썬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모 총장이 여기서 이제 청문회에서도 사진이 나타났죠. 등장을 하는데 이 윤모 총장 당시에 있었던 사진을 큐브스라는 특수잉크 제조사의 사장이 이제 찍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 큐브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WFM이 한 8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고 네. 윤모 총장은 어떤 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 원을 또 그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 투자가 한 4년 정도, 네. 4년 정도 쭉 이어져 왔는데 금년 들어와서 갑자기 그 WFM도 8억 원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윤모 총장도 투자했던 5천만 원을 회수하고 그래서 아마 고리를 끊으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새롭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필 또 이 WFM에는 정 교수가 200만 원씩 또 자문료를 받아와 아하. 이런 일도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닐지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검찰 수사를 통해 하나씩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